안녕하세요. 최공주의 시네마 까방소리 오늘 13번째 날입니다. 밖에 지금 비가 축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또 이런 TV 사상 처음으로 축축하게 19금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로물도 이제 그 흔히 이런 말 하죠. 포르노와 에로물의 차이점. 포르노 같은 경우는 혼자 보면 이제 포르노다 이러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남성끼리 같이 보면 에로물이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요. 설마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19금 방송답게 한낮에 즐겨보는 좀 야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보시는 분들은 애들은 좀 멀리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꺼주시든 사운드를 줄여주시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이어폰을 꽂고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아마 제 방송에서도 좀 잘릴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주위에서 지금 생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은 생방송을 좀 빨리 보라고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9금이다 보니까 지금 하도 더워서요.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어차피 뭐 오늘은 19금 방송이니까 술을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친구로 돼 있는 이제 신정균 감독님께서 그 마광수 교수님의 문제작이었던 시집이었던 가자 장미 여관호를 드디어 영화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무래도 오늘 방송의 시작점을, 그리고 제목을 가자 장미 여관으로 라고 지었습니다. 이 가자 장미 여관의 마광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즐거운 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성적인 그 섹스 코드에 관련된 이런 시집들을 많이 발표해서 이렇게 거의 10년 동안 사회적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그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았던 아주 불운의 교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만드신 시집들은 다 하나둘씩 영화가 됐고, 이 가자 장미여관으로도 그 이판희 씨가 주연을 해서 대학로에서 연극을 해서 꽤 큰 성공을 거뒀고요. 예전에도 한번 장미여관으로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정통으로 아마 제대로 영화를 만든 것 같은데, 문제는 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하다못해 스틸 사진, 포스터, 뭐 예고편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라서 뭐 이 영화는 뭐 극장에 하루 이틀 걸리다가 아마 케이블로 넘어가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성에 대한 영화들, 성에 대한 담론들은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 굉장히 큰 문제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이 방송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반론을 펼치는 그런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인들은 좀 참 희한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중국 영화 새끼를 보면, 이양 감독의 새끼를 보면 거기서 탕웨이의 노출에 대해서는 열광을 합니다. 아름다운 여성이니 뭐니 다 치중을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여배우들이 옷을 벗으면, 노출을 하면 그냥 아예 거의 매장되다시피 하든지, 그러고 아주 좀 유명해진 배우들은 고액의 개런티를 받고 정확히 그때 노출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이제 참 희한해요. 근데 왜 그런 기준적인 잣대가, 그러니까 외국인은 벗는 건 괜찮고 한국 배우는 벗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 것 같은데, 참 어이가 없죠. 배우로서 이렇게 영화를 한 편을 놓고 보면 한국 영화든 해외 영화든 똑같이 놓고 보고, 배우가 그 역에 얼만큼 빠져드느냐의 문제를 놓고 봐야 되는데, 여배우의 노출이 한국 여자라는 이유로, 한국 여배우라는 이유로 이렇게 이지매를 당하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초반에 약간 노출을 하는 여배우들은 계속 그런 영화만 가든 아니면 중간에 사라지든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모순돼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영화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로망 포르노와 핑크 무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핑크무비와 로망 포르노 역시 다 그냥 에로물이죠. 우리나라 따지면 에로 영화 노출이 기본적으로 있고 제작 지원의 기본적인 것도 자 돈을 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찍되 그 중에 반은 무조건 노출이 있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시작된 게 이제 핑크무비하고 로망 포르노인데 이 두 단어가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핑크무비보다 로망 포르노가 돈을 더 많이 쓴다. 그 당시로서는 핑크무비는 우리나라의 비디오 시장에 따르면 로망 포르노는 그 영화사에서 예전에 우리 8, 90년대 만들었던 뭐 무릎과 무릎 사이라든가 뭐 산딸기,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뭐 이런 류의 영화들에 대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참 웃겨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는 특히 핑크무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렇게 영화제에서 특별 영화로 상영을 하면서도 오히려 여성들만을 이렇게 관객으로 받아들여서 핑크무비는 여성용이다라는 어떤 모순점을 주기도 하고 로망 포르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년 특별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영화에서 에로 영화 특별전이라든가 뭐 한국 에로 영화를 갖다가 재해석하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올 초인가 조희문 교수께서 그 인사동에서 한국 에로 영화의 어떤 그 성애 영화의 포스터를 갖다가 특별전을 전시하는 이 정도가 조금 이제서야 간신히 성에 대한 담론을 영화적으로 좀 풀어내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일본의 로망 포르노와 핑크무비는 하나의 장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영화를 즐기는데 여성들만 위한 영화도 즐기는데 왜 한국 영화에서의 에로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은 야동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격화되고 그걸 보는 남자들은 변태적이고 여자들은 뭐 어머 징그러 하면서 가고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핑크무비 뭐 로망 포르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관객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실정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 70년대 들어오면서 일본은 이제 급속한 어떤 산업화의 위기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서 자본을 소자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제 에로무비 성의 영화가 형성이 되는데 이 성의 영화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진행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이런 영화들이 하나의 장르와 하나의 이제 그 상품화가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풍겨져 나가고 뿜어져 나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30주년 기념 그런 영화들 가지고 로망 포르노 30주년 어떤 기념 영화제도 열리고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근데 한국은 여전히 80년대 후반까지의 상업 영화, 그러니까 충무로 영화에서의 에로 영화, 성의 영화들에 대해서는 독재 정권의 3S 정책에 따른 그런 아주 그냥 비겁한 영화다라고 격화를 시켜버리고 비디오 영화 시장에서 있었던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건 영화가 아니다, 그냥 동영상이다, 비디오물이다 라는 이유로 철저히 격화를 시키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는 창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영화인들 스스로인지 어떤 것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한국의 성의 영화들은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주 저질스럽고 밤에 불 꺼놓고 남자들이 자유용으로 보는 뭐 이런 영화들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그런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일본의 핑크무비라고 말하는 아주 저예산의 싸구려 영화, 우리나라 따지면 비디오 영화, 비디오 성인 영화, 예전에 한시네마타운이나 뭐 이오 프로덕션 같은 그런 영화 한 편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망 포르노의 대표작이죠. 한 편인데 핑크무비는 Love for an Idiot이라는 이제 67년도 작품의 예고편을 보시겠고요. 그다음에 로망 포르노는 얼마 전에 아마 올해도 개봉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30년 기념작 해가지고 리메이크작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었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봉한다고는 했는데 개봉은 안 되고 케이블로 바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아마 보시게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두 편, 그러니까 러브 포런 이디엇하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앞에서라는 것들을 영상을 두 개를 연달아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ジョージさん、私死ぬほど退屈してんのよ。ナオミ、僕は君のために生きてるんだ。君の望みは何でも叶えてあげる。うんと勉強して立派な女になっておくれ。ああ、いい気持ち。ねえ、僕帰るよ。やっぱり君がナオミの相手か。すいません。でも僕は本気でナオミさんを愛して固い結婚の約束までしたんです。降りろよ。ナオミ、人間ってやつは遊ぶときはいくら遊んでもいい。まともになるときはまともにならなくちゃダメだ。調子のいい男だね。河合さんとこに戻りな。おせっかいをよしてよ。私だって女さ。そうかい。あばよ。あくまで潔白だっていうのか。いいわ。イタリア語もピアノもやめて誰にも会わないかい。あんた一番得よ。こんなところへ頭を突き出して。早く。これから何でも言うことを聞くか。聞く。私を呼び捨てにしないでナオミさんって呼ぶか。呼ぶ。さあ走るのよ。仕方ないやさ。それ、もっと早く。もっと。かな。ん？あ。またパンツ。うわー。あ、いっぱいいっぱい。あ、一番好きな生姜だ。どちらまで？行き先どちらにしましょうか？いや、だってどちらまで？ああ、じゃあ金玉で。何ですか？聞こえない。どこぐらいがいいでしょうかね。そうですね。千葉の先っちょまで行っちゃいます？ああ、先っちょ行っちゃいましょうか。了解しまくりました。
부다페스트라는 영화는 그 로망 포르노에서도 상당히 유명했던 영화였습니다. 그 단지처 5회 정사라는 그 영화하고 해서 이 두 편의 영화가 로망 포르노에서 살아남았고 이렇게 역사가 됐던 이유는 당시 그 일본의 위기, 산업화 위기에서 셀러리먼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사람들 전쟁의 실패도 있었고 해서 거기서 느꼈던 일본인들의 그 어떤 그 절망감들을 이제 표현을 거기다 녹여내기 시작했죠. 로망 포르노하고 에로무 그 피크무비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였습니다. 그 이렇게 돈을 대주면서 반절은 무조건 성인물 넣어라. 나머지는 내용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무조건 노출 장면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들은 자기 멋대로 이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죠. 예전에 제가 한 3회인가 4회째 방송을 했던 그 일본 고릴라 머신 프로젝트라는 거에서 그 일본에서 원했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이렇게 제작도 자체가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니까 영화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영화는 개판이 되어버리거든요. 관객들이 알아서 뭔가를 발견하고 느끼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면서 지금의 일본의 영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감독들은 그 당시에 로망 포르노나 핑크무비의 감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영화들이 존재를 하고 일본에서도 전체 일본 영화 시장의 40% 이상을 이 로망 포르노가 장악하던 때도 있었죠. 그만큼 일본에서는 이 성애 영화에 대해서 그다지 편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의 일본의 그 흔히 말하는 포르노처럼 일본 포르노처럼 자기만의 독자적인 포르노의 색깔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도 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영화는 왜 이럴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초반까지 한 2, 3년대까지 아니면 91년도까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 시네마타운하고 유호 프로덕션이라는 데에서 아주 그냥 경쟁적으로 영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그게 한국 에로 비디오 영화 시장의 중흥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약간 다른 것은 이제 일단 상업 영화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아니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일본하고 다른 것은 그 당시에 일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쭉 계속적인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다라면 포르노 시장까지 한국에서는 한국 상업 영화 시장도 죽여버리고 비디오 영화 시장도 죽여버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IMF도 빵 터지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해외 포르노들이 범람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도태됐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영화적 장르로 취향이 됐다면 지금의 일본의 로망 포르노처럼 하나의 캐릭터가 돼서 하나의 상품이 돼서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관객들이 한국의 에로 영화, 그러니까 성애 영화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없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때 우리도 8, 90년대 굉장히 한국 영화 시장의 한국 영화 시장에서 그게 뭐 군사정권의 3S든 뭘 하든 실제적으로 그 성애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뭐 에마 부인, 무릎과 무릎 사이, 뭐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산딸기, 뽕, 뭐 병광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억의 영화 그 에마 부인의 예고편 3편입니다. 다른 것들 좀 필요 없고 1편을 좀 준비를 해보려 했더니 그걸 구할 수가 없어서요. 에마 부인 영화 3편의 예고편하고 그거 하나 일단 보여주십시오.
예. 아, 간만에 에마 부인의 그 여멜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그러니까 아마 김부선 씨가 이 영화로 아마 데뷔를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음주반 좀 괜찮아요. 예, 예, 예. 괜찮습니다. 자, 치얼스. 예. 지금 여기 이제 봉다리 같은 경우가 이제 저번 방송사고 이후 봉다리가 사망을 한 관계로 그 이후에 이제 미성년자 내가 영화를 가르치는 친구들이 왔다가 오늘은 성인 방송인데 뭐 딱히 초대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든 혼자서 방송하는 것도 뭐 하자면 외롭고 해서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참 이렇게 다행히 안 보여줘서 다행이네요, 제작진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에마 부인하고 방금 그 전에 아까 그 뒤에서 앞에서라는 영화는 리메이크한 작품이니까 좀 괜찮지만 그 전에 67년도에 했던 아까 러브 포 앤 이디엇이라는 영화하고 지금 에마 부인을 딱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한국의 성애 영화들이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 로망 포르노나 핑크 무비를 보셨던 좀 이렇게 몇 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뭐 우리가 80년대에 봤던 뻔한 장면에 뻔한 앵글 나오고 어쨌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약간 어두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국의 영화 그 당시에 성애 영화들 병광세나 뭐 옥녀 뭐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뽕 이런 걸 보면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의 어떤 아픔을 다루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맥주 마시는 트리먹 나오네. 하지만 그 위트가 해악이 있죠. 우리나라는 해악이라고 하는 것에서 만약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일본은 로망 포르노나 이런 걸 로망 포르노를 보면 뭐 가릴 때 뭐 꽃으로 가리다든가 반사를 친다든가 아니면 새가 나른다든가 아주 기본적인 거 있는데 한국의 80년대 90년대 병광세나 이런 영화를 보십시오. 막 병광세가 그 동네 아줌마들 막 하는데 막 화산이 폭발하고 막 지진이라서 땅이 갈라지고 마그마가 솟아오르고 폭포가 거꾸로 올라가고 요강이 터지고 스님이 목탁이 박살나고 그러죠. 이런 엄청난 장면들이 한국 성애 영화에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한국의 성애 영화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성애 영화들은 아주 그냥 뽕이라는 말만 나와도 그냥 애들도 다 웃어요. 저는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뽕이라는 영화 자체도 수작이 없었고 그때 나왔던 그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좋았었고 한국 그때 한일 문제 이렇게 일제 시대 때 한국인들의 어떤 아픔도 다 담겨져 있었고 근데 이것이 다른 성애 영화들을 합쳐서 누군가에 의해서 갑자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만드는 허접한 성애 영화다라고 격하를 시키는 순간 이 뽕이라는 굉장한 좋은 작품들이 에마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마 부인도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이 두 편의 영화나 기존의 한국 영화 상업 영화에서 만들어졌던 성애 영화들은 다 그냥 쓰레기 취급을 받았죠.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럼 로망 포르노를 좋아하지나 말든가. 욕이 막 오늘 19금 방송이니까 욕 좀 해도 되나? 어쨌든 그 로망 포르노에서는 구구절절이 외쳐대 막 이런 역사까지 다 얘기하는 잡것들이 한국 성애 영화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군사 독재 정권이라 3S 스피드 섹스 그다음에 스피드 섹스 뭐지? 하여튼 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3S라고 해서 그런 걸로 이렇게 대충 모아서 넘어가는 놈들 보면 정말 저런 것들이 평론가랍시고 영화인들이랍시고 한국 영화판에 있는 그날까지는 한국의 영화가 진짜 발전할 수도 없겠구나. 만약에 한국 그때 8, 90년대 성애 영화, 비디오 영화에서의 성애 영화가 정말 제대로 된 대우만 받았더라도 한국에서의 어떤 영화적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배우들이 노출을 겁내지 않으면서 그리고 한국 배우들도 여배우의 노출에 대해서 관대해지면서 우리는 더 많은 다양한 영화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우리는 지금 몇십 년 동안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있어요. IMF 빵 터지고 유호하고 한시네마타운이 거의 다 망했죠. 근데 그건 내가 봤을 땐 이해가 안 가요. IMF가 터지든 말든 제 기억 속에 비디오 가게 할 때 제 기억 속에는 IMF가 터지면서 2년 동안은 손님들이 할 일도 없고 가진 건 돈밖에 없었고 다 정리해고를 당했으니까 허구한 날 비디오 가게 와서 그런 거나 빌려갔습니다. 복잡한 거 다 싫으니까 액션 영화 아니면 에로 영화 빌려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에로 영화 상당히 됐었죠.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정도 후에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에로 영화 시장이 딱 됐는데, 그 당시 재밌었던 일화를 소개드리자면, 제가 석촌동 석촌호수 근방에서 비디오 가게를 했었는데요. 제 옆 가게에 어느 날 갑자기 시끄러운 거예요. 가봤더니 소고기집이 딱 만들어지는데, 소고기집 이름이 조서부인 바람난루였습니다. 그리고 한 시네마타운의 한지 씨가 거기다 고깃집을 낸 거 있었고, 그날 그 조서부인의 히로인 진도희 씨가 와서 팬 사인을 하는 날이었어요. 가지고 동네 아저씨들 막 다 모였었죠. 아줌마들이랑. 저도 비디오 가게 잠시 문 닫고 저의 히로인을 보러 구경 갔었는데, 크긴 컸었습니다. 굉장히 컸었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이쁘시고,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왔었는데, 그 다음에 그 양반이 저희 가게 와가지고 그 쉬리의 여전사 윤진 킴을 찾아라는 어떤 허접한, 김윤진 씨가 미국에서 영화를 찍었나 보더라고요, 단역으로. 그래서 그런 영화를 강매를 하는 바람에 그 인간하고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됐는데, 지금은 어디서 잘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도이라는 그 슈퍼스타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리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도이부터 해가지고 여러 명의 슈퍼스타들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한국의 에로 영화 시장이 끝나는가 보다 하는 그 순간에 아주 해성 같은 이름의 영화사가 하나가 또 나옵니다. 바로 남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클릭이라는 영화사가 나오고, 그 클릭 영화사를 통해서 드디어 한국에도 성의 영화의 명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감독이 이제서라도 다행히 탄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감독님의 성함이 바로 복만대 감독님이시죠.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 만들면서 충무로에 진입을 한 감독님이신데요. 어떻게 잘생겼나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 굉장히 제가 부러워하는 분입니다. 이 복만대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 감독님이 그 클릭 영화사에서 2000년이라던가 뭐 이런 영화를 찍기 전에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 감독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했었냐면, 저는 이제 웬만한 영화들은 다 보니까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가게에서 보면은 여자분들도 많이 성애물을 빌려 가시는데, 여자분들이 원하는 건 조금 감성적이고 잘 만든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하루에 2-3개씩 나오는 성애물들을 매일 돌려보기로 보는데, 그러다가 이건 뭐지 하면서 딱 보는 영화들이 있어요. 보는 영화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거 이건 괜찮다 하면 딱 멈추고 보다 보면 다른 것 가지고 딱 보죠. 이제 누가 찍었고 감독 이름이 뭔지 쭉 보는데, 감독 이름들은 생각이 안 나는데 희한하게 조감독들이 딱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만대였어요. 가지고 이놈 뭐지? 그렇죠. 이 인간 뭐지? 하면서 되게 재미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갑자기 클릭에서 복만대의 그 2000년 이란 영화와 2000년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갑자기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왜냐면 그전에는 그냥 다 벗는 장면만 보여줬었는데, 갑자기 어떤 그 막 여자의 얼굴, 2000년이라는 여배우의 얼굴만 딱 해가지고 굉장히 그 남자들이 좋아했던 어떤 순진한 여성상, 사진 나갔나요? 순진한 여성상의 얼굴이 딱 나옵니다. 2000년이라는 이 배우가 뜨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뒤에로 연타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연어라는 영화가 또 비디오가 만들어지는데, 이 연어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연어에서도 2000년의 역할은 굉장히 뜨기 시작하죠. 그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이 2000년 연어는 그 개그맨 유재석 씨가 가장 감명 깊게 보고, 이 주인공이던 그건 아니고 연어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어. 연어를 보면은 그 2000년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유재석이 굉장히 팬이 되게 만들었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막 영상들이 지금 자료 화면들이 지금 이렇게 좀 너무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한국의 에로 영화 시장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같았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는. 그때 저 연어 나오죠. 저 2000년. 되게 굉장히 이뻤고,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유재석 씨도 팬이 될 만큼 남성분들의 상당한 팬이 있었죠. 그리고 과연 저 케이스를 보고 누가 에로 영화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해서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 클릭사 말고도 미소녀 자유학원이라는 시리즈가 유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유리라는 또 여배우가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유리의 가출 뭐 이런 걸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야 누구야 빤스 빨려놨다 집으로 들어와라 이게 아마 그 유리의 가출이란 영화에서부터 나는 시작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겠지만 그 이외에도 뭐 소빠떼 그다음에 아파바 뭐 해주고 이제 그런 아주 복만대의 대표작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것도 사라지죠. 왜 그러냐면 사라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관객이 외면해주고 전반적인 흐름이 이건 저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얘기는 끝납니다. 저기 소빠떼인가요? 아파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 아파바 같은 거 공유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일본의 에로용 사진들을 딱딱 짜집기 하는 방면 복만대 어떤 영화들은 직접적인 촬영과 조명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신경을 썼었죠. 그래가지고 다른 거하고 틀리게 이거 아파바 같은 것도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수준이 있어 보이죠. 야하긴 하지만 자, 그러니까 남성분들 아마 클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착을 그리고 다시 부활을 꿈꾸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복만대 감독님의 뒤를 이을 새로운 에로 영화계의 강자, 에로물만을 만들겠다는 강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일본의 로망 포르노 같은 어떤 형식의 뭔가 그림을 만들어내기는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왕 말 한 김에 복만대 감독님 만드신 감독 데뷔 전에 복만대 감독님이 조감독 시절에 만든 영화 중에 여자 하숙생이라는 그 에로물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영화는 제가 보고 나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영화였어요. 어떻게 에로 영화에서 이런 식의 조명과 저런 식의 앵글이 나오지? 라는 굉장히 큰 고민을 했던 영화였었고 저도 그 당시에 에로 영화는 그냥 에휴 그런 인간들이랑 보는 거야 라고 했던 것에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준 영화가 복만대 감독의 조감독 시절에 만든 여자 하숙생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또 촌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대충 에로 영화 하나 만들고 한 편 찍고 쭉 망했던 회사 같은데 촌년이라는 영화는 진짜 케이스도 촌스러운데 영화는 진짜 쇼킹합니다. 그러니까 시골 여자가 서울에 올라와서 뭐 당하고 뭐 일반 뻔한 스토리인데 이야기 전개 구조가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굉장히 리얼하고 돈 없이 찍다 보니까 더욱 리얼하게 느껴지죠. 두 편의 영화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비디오 영화 시장에서 봤던 영화 중에서 적극 추천하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에로물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서 포르노도 한번 넘어가 볼까 해요.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포르노 시간도 됐으니까. 이미 해외에서는 이제 여성 포르노 스타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냥 난리가 났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1980년도 90년대 정도부터 이미 여성용 포르노가 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남성용 포르노하고 좀 달라요. 남성용은 그냥 어서 하면 되는 건데 여성용 포르노는 그런 성행위 자체보다는 남자와 여성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 터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남자는 삽입을 위한 어떤 그런 포르노를 만들었다면 여성은 어떤 살과 살이 부딪히는 듯한 느낌의 어떤 만들어내는데 대표적인 프로덕션이 팬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캔디다 로열이라는 포르노 배우가 만든 영화사입니다. 여성 포르노 전문 제작사고 이 제작체가 만들어진 작품들은 남성분들한테도 인기가 있고 상당히 여성분들한테도 인기가 있죠. 그리고 이 캔디다 로열이 대표적인 여성이라면 여성의 어떤 여성 신장 운동, 그러니까는 페미니스트 운동가를 활동하는 극 페미니스트주의자 중에 애니 스프링크라는 여자 포르노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포르노 배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박사입니다. 박사인데 무슨 여성과 관련된 무슨 신체학 박사인가 뭐 이런데 이 여자분은 지금 나오시는 분은 이게 이제 캔디다 로열이라는 여성 포르노 배우고요. 제작사 차렸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지금 사랑을 받고 있었고 아마 90년대에 포르노를 즐겨보셨던 남성분들은 이 캔디다 로열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겁니다. 문제가 이제 바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무서운 여자 애니 스프링클이라는 여자인데요. 박사이고 굉장한 극 페미니스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육체를 남성들은 이제 그걸 갖다가 성놀이개나 상품으로 보지 말라, 또 환상에 이렇게 그걸 보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서 미 국회의사 지금 이 사진 보면 미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기의 성기 부분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세게 여성 인권을 갖다 신장시키는 아주 극 페미니스트자였고, 그 애니 스프링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성의 해방을 위해서 포르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성을 위한 포르노가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캔디드 로열이나 이 애니 스프링클이라는 이 박사 같은 경우에는, 운동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성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말을 합니다. 왜? 여성도 성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즐길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우리 이제 뭐 방송이니까 다 한다면, 실제로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도, 여성분이겠죠, 사람 중에도 성을 남성보다 더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국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 부분들한테는 이 여성용 포르노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용 포르노의 기본적인 단점이 아니라 기본적인 패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인간 대 인간, 여성이 뭐 동물처럼 취급받고 이런 게 아니라 감정과 감정으로 해서 나누는 이렇게 섹스, 그걸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지금 내가 남자친구가 없음을 해서 포르노를 보면서 어떤 성적인 충만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것도 여성의 기본적인 어떤 권리이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신장시키는 쪽에서 여성의 포르노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관점에서 남성에게 포르노는 상당히 절대적인 필요함을, 절대 악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선입견들도 좀 버려졌으면, 남성에게 포르노는 절대 악까지도 아닌, 오히려 포르노로 인해서 오히려 여성들한테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진짜.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는 왜 이 관점, 그러니까 남성은 포르노를 보면 안 되고, 보는 것도 아주 나쁜 놈들이고 지저분한 놈들만 보는 거고, 왜 여성은 포르노를 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뭘로 나눠질까? 결과적으로는 도덕적 잣대 하나밖에 없는데, 재밌는 얘기 한마디 더 해드리자면은, 제가 예전에 에로 영화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취재차 나간 곳이 잠실 신천에 있는 어느 그러니까 성인용품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그 손님 중에 80%가 여성이었었고, 70%가 20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팔리는 물건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깜짝 놀랐어요. 1위가, 나는 뭐 패티시 스타킹이나 뭐 콘돔이나 뭐 어떤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기본적인 건 줄 알았는데 1위가 채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드넓은 세상은 많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러니까 여성의 성도 얼마나 우리나라의 의 도덕적 잣대에서 재단되어 있는지, 또 그 재단된 상태 안에서 남자들의 어떤 그런 욕구들도 이상하게 재단되어 있고, 한 예로 들어서 장안동이라든가 뭐 예전에 한번 성매매 시장과의 전쟁이 펼쳐져 가지고 싹 밀어버렸죠. 과연 그게 없어졌을까? 결과적으로는 동네 골목 숨어 있더라면 정말 깔끔하게 다 한 곳에 모아놓고 그걸 합법화 해버리는 것이 서로한테 좋을 건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더 웃긴 게 뭐냐면, 기네스북을 보시면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직업으로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직업으로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매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기네스북 뒤져보십시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춘 시장을 가졌던 게 또 대한민국입니다. 파주에 있었고, 파주의 용죽굴이라는 곳은 아마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도 이름을 드셔보셨을 거예요.
파주의 용주골은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가 왜 느닷없이 도덕적 잣대로만 모든 걸 판단하고 있을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좀 분명히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담론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영화적으로만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간다면 그런 관점에서 마광수 교수가 즐거운 쌀아니 가자 장미여관으로 이런 시집을 냈을 때 당연히 그 한국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상당히 마음 아픈 그런 거라서 오늘 주제도 가자 장미여관으로 잡은 것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광수 교수의 영화가 만들어지듯이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는 남녀간의 그 성담론도 기존의 도덕적 잣대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 성애물에 대한 그 선입견들이 좀 제거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나는 우리나라 여배우들한테 노출을 했다는 이유로 남자들이 그런 시선을 보낸다는 것도 참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에로 영화라든가 이런 보는 시선을 바꿔야죠. 영화를 자체를 봐야 됩니다. 자체를 봐야 되는데 자꾸 여사의 보통 인터넷의 단점은 그거예요. 감아요 그냥. 난 거기만 보겠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연기라든가 이런 걸 안 보는데 그러면서 똑같은 취급을 당해버리니까 한국의 여배우들이 노출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죠.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본 야동 보면서 이제 막 소라 아오이나 뭐 리와 하마사키 뭐 이런을 보면서 막 와우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애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이제 뭐 케이블 TV 나오고 길거리 나가서도 아주 다가서 반갑습니다. 난 당신의 비규지 팬입니다 하면서 사인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여배우가 그러면 멀리서 손가락죠. 쟤 벗으네야. 뭐 가슴 어땠어 뭐 이러고 하니까 당연히 한국에서도 그 성인물에 대해서 당연히 노출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여배우가 노출을 하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그 그러니까 기존 제작들 좀 바꿉시다. 그러니까 남성들도 이제 에로 영화를 보더라도 포르노도 영화라는 관점이고 저는 포르노를 영화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포르노도 영화라는 관점 안에서 좀 영화로서 판단 한번 해보시고 여성들도 본인의 숨겨져 있던 욕망을 지금 억눌러져 있던 욕망을 도덕적 잣대에서 벗어내고 내가 성에 관심이 있다면 성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만이 우리가 지금의 어떤 그런 다양한 성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모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슨 애들이 뭐 성폭행 하는 거 보면 포르노 많이 봤다. 뭐 얼마 전에 아동 성착취자 봤을 때도 막 아동용 성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 법이 바뀌었죠. 그러니까는 아동을 소재로 하거나 아동하고 비스무리한 이런 야동을 보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마저도 이제 잡아가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1970년대 초반일 거예요. 미국의 뭐라고 하더라? 포르노 및 음란물 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모든 성범죄자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이 성범죄자들이 포르노물을 보고 나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관관계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미 얘기가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는 포르노를 본다고 해서 성범죄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스파이더맨 보고 이렇게 빌딩 기어 올라가다 떨어져 죽고 슈퍼맨 보고는 옥상에서 뛰어내려야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포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나의 논리가 있으니까는 딱 기본적인 논리는 뭐냐면 그 나쁜 짓 한 놈은 그놈 자체가 원래 그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이나 어른들, 성인들이 책임을 자신들이 떠안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맨날 사회 탓으로만 돌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 사고가 있었고요. 우리는 그렇다고 밑에 방송 시청으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제가 말로 끝내겠습니다. 약간 서버 쪽에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핸드폰 쪽으로는 오늘 성인 방송이라니까 핸드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포르노물을 본다고 해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예전에 제가 영화 모임을 하고 있을 때도 거기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다가 실수로 그 마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자가 깨어나지 못해서 죽어가지고 깜빵에 간 친구가 하나 있는데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친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영화 모임이 한 3, 40명 됐는데 항상 같이 에로물도 같이 보고 좀 잔인한 영화도 같이 보고 했던 멤버들인데 우리들은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근데 그놈은 우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했고 조용히 있다가 가서 영화만 보고 가고 참 착한 애로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걔가 그런 사고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살인자는 원래 그놈이 살인한 놈이니까 살인한 거고요. 성폭력범은 원래 성폭력을 한 놈이니까 한 거지. 포르노를 봤다 제발 그런 식의 핑계는 이제는 그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참 더러운 핑계예요. 그러니까 잔인하다, 애들이 게임하니까 게임 때문에 애들이 폭력성이 됐다, 아닙니다. 폭력적인 애들은요 이미 그 게임하기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다 나와요. 애들과 막 싸울 때 보면은 한 대 맞고 우는 애가 있는 반면 한 대 맞고 나면 달려가서 이빨로 막 귀니 볼이니 코니 물어 뜯는 애들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 인간 그 개개인의 각자 그 각 개체의 어떤 자기들의 원래 성격인 거지. 그것이 뭐 그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포르노 보고 성범죄를 하고 잔인한 영화를 보고 살인을 한다면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한 100명은 죽였을 것 같아요. 한 1000명 정도는 강간을 했든지. 그런데 저는 아주 착실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맥주나 마시면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것들이 있을 데 없는 도덕적 관점에 대한 어떤 기준점에서 자꾸 뭔가를 가두려는 거라는 거죠. 또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특히 여성들한테 심각하게 심겨져 있다는 것은, 근데 그것도 나는 그분들한테도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그걸 깨는 것도 결국엔 자기입니다. 사회가 깨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작진 어떤 대표 중에서도 제가 그러는 걸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는데, 저는 영화 찍을 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이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 하면은 바로 그냥 전 연결시켜줘 버려요. 뭐 가슴 속에 쌓아놓고 청춘들이, 나처럼 유부남이라면 좀 쌓이죠. 유부남이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청춘들이 딱 가지고 뭘 그걸 가슴 말리러 가서 나 너 좋아 말하고 받아들이면 사귀면 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내가 몇 번은 더 해볼게. 근데도 네가 정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나도 포기할게 하면서 도전해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나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 어쩌라고. 그럼 내가 소개해줄까? 아니 이건 제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어쩌라고. 하던가. 안 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어떤 술자리에서 내가 옆에 자리 그냥 앉혀줍니다. 저는 그냥 아예 어떻게든 해보라고. 끝장을 보라고. 네 감정 접든 사귀든 앉혀줘도 흐지부지 돼요. 어쩌라고. 그러면서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감정의 소모가 되게 싫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아까운 청춘은 시간 다른 일도 할 일도 많은데 그런 감정하면서 뭐 사랑에 가슴 아파 울고 막 이런 것은 사귀고 났을 때라는 거죠. 짝사랑은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착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시를 하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거나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다라면 저는 남녀 구분하지 말고 서로 간에 빨리빨리 대시를 하는 게 아주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도덕적 기준이 아닌 자기의 감성적 기준에 기댄 어떤 남녀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면 이런 성이라든가 포르노, 성의 영화에 대한 어떤 개념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중에 필통이라는 방송을 하고 있는 김방현, 드디어 오늘 내가 너한테 복수를 했다. 김방현 듣고 있나? 대쉬해라. 자,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오. 마음에 들어요. 난 당신이 좋아요. 그 사람도 좋아요? 오케이. 그럼 갑시다. 장미여관으로가 오늘 주제가 되겠죠. 자, 가자 장미여관으로의 이야기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오늘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포르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제 성애 영화를 다루고 성애 영화를 보는 관점들이 다르다는 얘기 했다면 뭐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르노를 한번 제가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힘들 것 같고, 여름이 가기 전에 여름 특집으로 해서 포르노를 보여주고요. 오늘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포르노 장면들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통 진행자, 다음 방송 꼭 대시하세요. 김방현. 네. 자,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오늘의 추천작은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 장르 구분 없이 싸구려 영화 상관없이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항상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바로 이제 탈선 춘향전이라는 영화인데요. 포스터 죽이죠. 죽입니다. 저 포스터. 저 딱 보십시오. 저거 패랭이에 갓 쓰고 한복을 입은 여자가 티팬티를 입고 있죠. 검정색 티팬티를. 진짜 기가 막힌 영화입니다. 진짜 이게. 이 영화가 왜 대단한 줄 아시냐면, 자, 한 시네마타운에서 만들었죠. 이 영화의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이 영화가 미국의 포르노 영화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포르노 영화제에 출품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출품이 됐었고, 미국하고 유럽의 할러 춘향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판매가 된 우리 한류 영화의 어떤 자존심을 세운 그런 영화입니다. 탈선 춘향전.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니, 세 가지. 첫째, 정세희라는 에로 스타가 여기서 다시 재구성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영화가 그 퓨전.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약간 B급 취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퓨전의 어떤 그 엑기스들 다 모아놓은 영화입니다. 이 탈선 춘향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뭐냐, 저기 이몽룡이 춘향이를 꼬시기 위해서 다리 밑에서 이제 그 색스폰을 들고, 클라리넷이죠. 이렇게 부는 거 클라리넷이라고 해요. 딱 불고 있는데 그 뒤에서 방자가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딱 누르는데 거기서는 이제 케니지의 색스폰 소리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배경은 저렇게 이제 조선 시대인데, 어쨌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몽룡이 춘향이를 꼬시기 위해서 춘향이는 이제 딱 레이스 장갑을 끼고 양산을 쓰고 가는데, 딱 가서 이제 경춘국도를 달리고 뭐 쏘가리 매운탕에 소주나 한잔 하자 뭐 이런 대사를 막 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춘향이가 그 웃으면서 싹 벗어나고, 이몽룡이 뭐 산적을 만나는데, 과거로 가면서 산적을 만나는데, 산적 그 무리들의 여자 두목이 막 티팬티를 입고 있고, 이방소염에 티팬티를 입고 있고 막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아주 것들이 희한하게 잘 어울립니다. 배드신 장면에서는 춘향이가 너무 격하게 하는 바람에 가발이 벗겨지기도 하고 막, 근데 여과없이 그대로 막 그대로 다 보여줘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진짜 막 카타르시스부터 해가지고 영화의 어떤 한계에 대한 어떤 해방감 같은 걸 막 느껴져, 저는. 그래서 너무 이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영화를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소개시켜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이 영화 공부할 때, 그러니까 불과 벌써 한 15년 전, 14년 전 얘기일 것 같아요. 그때 그 후배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한테 딱 한마디를 했죠. 형, 나는 이 이상의 영화도, 이 이하의 영화도 못 만들 것 같아요. 하면서 그 다음날 이 친구는 영화판을 떠나게 됩니다. 어차피 시작도 안 했지만 영화 공부를 아예 접었죠. 이건 싫어합니다, 진짜. 이 영화를 보여주고 나서 그 친구는 영화를 진짜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만든 유일한 단편 영화가 그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친구는 영화계를 떠났습니다. 그 친구 영화 학도를, 영화판을 떠나게 만든 영화가 바로 탈선 춘향전이고요. 탈선 춘향전은 모르겠어요. 그 다운로드 시장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DVD로는 출시가 돼 있습니다. DVD는 출시가 돼 있으니까 이것은 뭐 남녀 공이 또 누구나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그 B급 그 패러디 영화들 있잖아요. 뭐 300 패러디, 뭐 미터 스파르탄이나 뭐 모만일 남보, 제가 감히 다른 나간데 그 정도 급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 꼭 이 탈선 춘향전 영화를 보시면 성인들끼리 아주 재밌게 보면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보면서 한바탕 왁자질 걸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방송이 될 겁니다. 반드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좀 질문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두목의 탈선 춘향전의 두목은 육체파가 아닙니다. 여성인데요, 가슴이 상당히 작아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파는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기회에는 이제 오늘은 이제 포르노 수준의 어떤 에로 영화, 성애 영화를 다뤘다면 다음에는 언제가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포르노 영화를 가지고 포르노 역사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날이 좀 이제 비가 그치면 날이 더워질 겁니다. 날이 더워질 건데
날이 덥다고 막 화를 내지 마시고 오늘처럼 이제 이런 성인이면 성인답게 이런 성인물도 한 번씩 보시는데 뭐 남녀 이렇게 막 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괜히 혼자 있는 자기만 더 열받으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친구들과 차라리 같이 보시던 예? 같이 보시던 아니면 영화를 영화로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영화를 영화로서 안 보면 본인이 혼자 보면 포르노가 되어버리는 게 영화고요. 그리고 포르노를 혼자 보면 아직까지 시선상으로 저런 변태자식 이런 소리 듣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간만에 날이 더울 때 간만에 친구들과 오버치 모여서 포르노 한 편 같이 보시면서 저는 남녀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선별을 하게 되겠죠. 포르노를 아니면 에로 영화를 선별하면서 좋은 영화, 이야기가 있는 영화들을 선별하신다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인식들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오늘 뭐 낮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셔서 혼자 사시는 분들 주위에 친구분들 한두 명씩 불러서 제가 오늘 추천드렸던 탈선 추장전 같이 보시면서 아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